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DJ 박스 위에 올라와서 이게 사실 이게 기본 DJ의 어떻게 보면 소양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정도는 알아야 나 DJ 좀 할 줄 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뭐 30분 공연인데 30분짜리 믹스테이프를 걸어놓고 뭐 춤을 춘다던가 뭐 마이킹을 한다던가 저는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해놓고 무대에 올라가야 디제잉 한다고 할 수 있지.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페이크 디제잉 같은 건 완벽한 사기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창피해서 걸리면 그냥 디제이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거야. 자, 알고 즐기면 더 재밌는 DJ 문화. 박수 한번 주세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용이 왕대박에서 일을 하고 있는 DJ 노웨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자, 우선 DJ가 뭘까요? DJ 믹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왼쪽 밑에 보이는 그 복잡해 보이는 장비가 우주선 조종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DJ 플레이어와 DJ 믹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대화 씨는 뭐 믹싱을 하실 줄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A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으로 A라고 적혀 있는 것과 B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DJ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A에서 나오는 음악을 또 B에서 나오는 음악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그 중간에 있는 믹서를 가지고 이렇게 섞는 거죠. 그래서 A가 나오고 있는데 B라는 노래를 모니터를 해서 B라는 노래를 나오게 하고 다시 A에다가 다른 노래를 걸고 또 다시 모니터를 하고 다시 A가 나오게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게 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DJ 믹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고 보면 별게 아닌기도 한데 복잡해 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죠? 진짜 별게 아닌 게 저 두 개가 그냥 음악 플레이어고 가운데 있는 건 볼륨 조절로 섞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르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요즘 플레이되는 EDM들은 사실 저렇게 2개 정도의 플레이어만 있으면 되고 보통은 이제 뭐 테크노 하시는 분들은 3개나 혹은 4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4개까지 쓸 수 있냐면 저 가운데 있는 믹서가 4개의 플레이어까지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4개 이상을 놓으려면 또 다른 믹서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플레이어만 있으면 디제잉 쇼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운데 있는 DJ용 전용 믹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우스 뮤직에 대해서 뭐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야지 또 그게 믹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뭐 미술 같은 경우야 잠깐 보고 평가를 하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악은 3분짜리는 3분, 5분짜리는 5분을 다 들어야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뮤직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우리 어렸을 때 음악 시간을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4분의 4박자의 음악을 하우스 뮤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의 BPM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0에서 한 130 사이를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BPM이 또 뭐냐? 비트 퍼 미닛으로 우리가 이제 4분의 4박자면 쿵쿵쿵쿵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이게 1분에 뭐 120번을 뛴다, 뭐 128번을 뛴다. 이걸 이제 BPM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20에서 130 사이 정도면 굉장히 업비트잖아요. 사실 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수 있는 완전 하드한 비트는 아니어도 되게 이렇게 쿵딱쿵딱쿵딱쿵딱 이렇게 뛰는 비트를 하우스 뮤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테크하우스는 120에서 130, 뭐 이렇게 뭐 최고 낮은 BPM이 이제 120이고 125가 최고조에 뭐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발췌해 오긴 했으나 그래서 뭐 4분의 4박자에서 뭐 한 마디 뭐 작은 소절은 4마디고 큰 소절은 8마디예요. 그래서 8마디 위주로 이제 편곡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하우스 뮤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EDM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8마디 위주로 뭔가 큰 뭐 편곡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인트로 16마디, 퍼스트 섹션 32마디, 브레이크 8마디, 뭐 세컨 섹션 24마디, 브레이크다운 16마디, 피크 32마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뭐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 인트로하고 아우트로는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면 DJ들은 저 부분에 믹싱을 이라는 거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나올 게 뭐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우스 뮤직은 4분의 4박자에 120에서 130 사이의 BPM을 갖고 있는 음악이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보시면 하우스 음악 이제 편곡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편곡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편곡에는 뭐 물론 저렇게 섹션들 인트로, 드랍, 뭐 브레이크다운, 드롭, 뭐 아웃트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 마지막 마디 한 마디에 소리가 들어가냐 빠지느냐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좀 세세하게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뮤직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실 인트로 부분은 일반 분들이 거의 못 듣는 부분이에요. 클럽에서는 사실 저 드랍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드랍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클럽 다닐 때 굉장히 좀 신나는 부분, 진짜 춤추는데 뭐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바운스를 타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드랍이라고 부르고,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또 다른 편곡적인 부분이 나올 때 뭐 보컬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하우스 BPM이 아니라 뭐 다른 BPM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다른 비트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렇게 편곡적으로 뭔가 뭐 잔잔하게 시작해서 다시 터트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부르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TJR의 뭐 We Wanna Party 같은 경우에는 Hey We Wanna Party 이 부분이 브레이크다운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의 느낌으로 디제잉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고요. 저 드랍 부분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그 DJ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어떤 브레이크다운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줄 거냐의 그런 뭐 스토리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과, 드랍에서 이제 나는 이런 사운드를 주로 다루는 DJ야.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에서는 스토리, 드랍에서는 그 DJ의 색깔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우스 뮤직인데, 첫 번째는 인트로 다음에 바로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드랍이 나오는 구성이 있고, 그래서 2드랍 1 브레이크다운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 브레이크다운 2 드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 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도 대부분이 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물론 빅룸 스타일에서 네, 테크노나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강남클럽이나 대부분 대형 클럽을 가시면 이런 구조로 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거의 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DJ가 음악을 구해서 이렇게 음악적인 분석들, 음악적인 분석들과 소리적인 분석들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레코드 박스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거기에다가 메모리 같은 것들을 좀 입혀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USB를 가지고 클럽에 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DJ 믹스의 4대 요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뭐 120에서 130 사이라고 했으니 전부 다 같은 BPM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BPM이 다른 음악들의 BPM을 같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게 이제 비트 매칭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 믹스, 세 번째는 볼륨 믹스, 네 번째는 컷 믹스, 이렇게 4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네요. 대하 씨가 낄 자리가 없네요. 아니,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네. 관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너무 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네, 낄 수 있는 거 켜봐요. 자, 한건님께서 메모리 기능, 자신이 플레이하고 싶은 부분을 저장해두는 기능이라고 추가 설명해 주셨어요. 네. 자, BPM이랑 비트 매칭이란 BPM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두 곡을 DJ 장비 중에 이제 템포 페이더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딱 동그라미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DJ 장비에서 BPM의 값을 나타내주는 곳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더로 위로 올리면 속도가 줄고요, 아래로 내리면 속도가 빨라져서 뭐 만약 127과 129의 BPM을 맞추려면 뭐 127로 맞춰도 되고 129로 맞춰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DJ 장비에만 있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템포 페이더를 통해서 BPM을 같게 만든 후에 동시에 두 노래가 나오는 동안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두 노래의 속도를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조그라고도 부르고 플래터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 조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맞춰주는 기술을 비트 매칭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워도 그냥 할게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포인트 믹스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듯 노래에 대한 구성이나 그런
편곡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믹싱으로만으로도 그 클럽 분위기를 텐션 있게 긴장감을 네. 고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루즈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믹스 포인트 믹스 4가지 기술이 있는데 뭐 대부분이 뭐 다 이 안에서 1, 2, 3번에서 다 해결이 되죠. 웬만하면. 그래서 드럼 믹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A 데크에서 지금 주황색이 A 데크고 파란색이 B 데크예요. 그래서 A 데크에서 드랍이 막 나오고 있어요. 보통 16마디가 이제 요즘은 트렌드거든요. 16마디 드랍이 트렌드인데 또 인트로도 그러니까 요즘은 16마디로 굵직굵직하게 편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랍이 나올 때 다음 노래의 인트로를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1번 구성의 노래를 플레이를 하면 다음번에 바로 또 드랍이 나오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렇죠. 게 드랍과 드랍이 나오는 그런 믹스가 이제 드랍 믹스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바로 또 다음 곡 네, 하이라이트가 다음 나오는 노래에 거죠. 또 춤을 출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해주는 드럼 믹스는 감주 스타일이라고 우리 상민이가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은 저도 드럼 믹스를 하는데 요즘은 전 드럼 믹스를 이제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요즘에 이제 지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이제 드랍이 나올 때 2번 스타일의 그 대표적인 트랙 2가지 중에 2번 스타일의 인트로 이후에 브레이크다운이 나오는 노래를 플레이를 하는데 저기에 이제 매시업 트랙들을 많이 써서 드랍은 제 진짜 뭐 약간 사운드적인 성향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저 브레이크다운에서 제가 언더그라운드 EDM들을 소개하는 그런 뭐 하다못해 뭐 좀 대표적으로 다프트 펑크의 원모 타임 같은 거를 저기다 매시업해서 넣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올드스쿨 EDM들도 뭐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에 뭐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넣어서 다시 드랍이 나올 수 있게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트로에도 마지막 8마디에는 스네어 있잖아요. 스네어 뭐 클랩 같은 거 따다다다 이게 처음에는 포비트로 따따따따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2, 3, 4 빰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빌드업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잠깐 우리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사람들? 아니 알아들어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몇 분 계시는 거야 지금 23분이나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좋아. 네 그래서 저 빌드업 부분 있는 데에다가 믹스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은 조금 더 늦게 들어가면 되겠죠 인트로를. 그래서 빌드업이 나올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드랍을 나오게 하면 사실 그 빌드업 되는 부분도 완전 신나진 않지만 그 텐션을 갖고 그 긴장감을 막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비트가 서서히 점점 쪼개지고 거기에 또 다른 기술들을 뭘 많이 쓰냐면 피치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FX 같은 것들을 이런 악기들이 거기에 완전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완벽하게 신나진 않지만 긴장을 막 고조시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드업 믹스를 또 가끔씩 이제 뭔가 좀 처진다 싶으면 브레이크다운을 소개하지 않고 저렇게 빌드업이 나올 수 있는 노래들을 섞어서 다시 또 드랍으로 터트리면 또 그 긴장을 뭐 계속 유지하면서 아해야 이런 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네 그걸 이제 빌드업 믹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혹 쓰는 건데요. 자 1번의 노래가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던 2가지 트랙 중에 첫 번째 트랙을 플레이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드랍이 막 나왔다가 브레이크다운이 나오잖아요. 브레이크다운이 나올 때 두 번째 노래의 빌드업 부분을 메모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노래가 만약에 업타운 펑크다 그러면 업타운 펑크 기비트 뭐 이거 나올 때 같이 빌드업을 붙여갖고 A 트랙에 드랍을 쓰지 않고 B 트랙에 드랍을 쓰는 그런 믹스 방법이 있어요. 4번에 약간 질문이 있는데 전 4번 믹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미 나가고 있는 노래에 그 빌드업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시끄러운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음악도 빌드업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운드가 엄청 나잖아요. 그럼 주로 그럴 때는 볼륨이나 EQ 같은 건 어떻게 잡아요? EQ를 사실은 EQ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되게 좀 힘들어하실 텐데 보통은 이제 DJ들이 로우 컷을 굉장히 많이 해요. 로우 컷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운드 중에 저음역대 소리들이 위상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사운드가 부딪힐 확률이 많고 그게 부딪혔을 때 왜곡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로우 컷을 하면 사실 볼륨이 거의 한 50% 이상이 줄어요. 로우 컷만 해도. 그래서 로우 컷이 돼 있는 상태로 로우 컷과
미들 하이에 이제 노브, 그러니까 이따가 EQ라는 부분이 좀 나올 텐데 하여튼 그래서 소리를 되게 많이 줄인 상태에서 뭐 만약에 이제 뭐 업타운 펑크가 Don't Believe Me Just Why 이 부분이 나올 때 그 다음 노래에 뭐 프로파가 한다 여기 부분을 핵심적으로 네. 꺾어서 드랍을 나올 수 있게 하면 조금 되게 다른 그 저 현장에서 매시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네. 네. 자 에릭님께서 4번 같은 경우 미리 아예 작업해놓은 곡 트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두 곡 전부 플레잉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원래대로라면 다 이렇게 해요. DJ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디제잉을 해야 이게 정말 DJ 퍼포먼스잖아요. 이거를 다 뭐 에디팅 한다던가 손을 막 10곡이 있으면 좋아. 한두 곡 정도는 이게 뭐 작업이 된 걸 튼다고 하자. 근데 나머지 7, 8곡 정도는 본인이 현장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디제잉 하는 기술들이나 이런 게 사실 요즘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뭐 에디팅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메모리나 하큐나 뭐 이런 이제 DJ적인 용어긴 하지만 뭐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그냥 언어적으로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막 기억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라이브로 해낼 수 있는데 그거를 뭐 15분짜리 뭐 30분짜리 믹셋을 걸어놓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이런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놓고 이렇게 다 플레이를 합니다. 저는 만약 10곡이다 그러면 못해도 9곡 정도는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한두 곡 정도는 그냥 뭐 매시업된 트랙을 쓸 때도 있지만 매시업이 돼 있다고 해도 제가 매시업된 트랙이 3분이 넘어가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포인트 믹스 여기까지 됐고 네 포인트 믹스까지 했는데 제가 주로 하는 4번이라고 한건님께서 얘기하셨고 로브뮤직께서 님께서 보통 곡 구성이 인트로, 브렉다운, 빌드업, 드랍 순인데 화면상으로는 인트로, 빌드업으로 되어 있는데 편집 후의 이야기인가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믹스를 하기 위해서 뭐 편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인트로 이후에 브레이크다운이 나오는 노래들은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인트로 이후에 브레이크다운에 이제 뭔가 사람들이 알만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Everybody dance now, bam. 빰빰빰 이런 거를 그냥 넣는다던가 하여튼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에는 최대한 그냥 저의 올드스쿨 EDM 혹은 하우스 뮤직의 감성을 좀 많이 녹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드랍은 요즘 사운드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로브님 저건 편집이 아니고 CDJ 1번 덱과 2번 덱 비트 매칭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자 묘하게 잘 맞는 곡들도 있어요. 4번도. 네. 자 원희님께서 얘기하셨고 되게 많이 올려주시네요 글을. 그러게요. 네.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니 우리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제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드랍, 뭐 빌드업 이런 거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야기들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풀어서 레슨 영상으로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올릴 컨텐츠에서 좀 확인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코드라인 맞죠? 네, 유익하다고. 네, 턴테이블리스트들이야 15분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되고 스크래칭 스킬도 보여줘야 하니 편집을 한다 쳐도 네 그쵸. 자 이렇게 이제 타이밍적으로 디제잉하는 그런 여러가지 그 DJ로서 1시간 공연을 이끈다라고 하면 저렇게 타이밍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현장에 이제 뭐 플레이어로도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럽에 가면 이렇게 디제잉을 할 수 있는 DJ 아까 보셨던 믹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 그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그 볼륨을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한 채널에서 나오는 노래를 볼륨을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눴느냐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자 맨 위에 있는 노란색에 있는 그 노브를 저희가 트림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있는 노브 3개 그거를 EQ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핑크색은 볼륨 페이더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뭐 인터넷도 발달이 많이 돼서 믹싱이나 마스터링의 수준이나 성향이 이게 좀 보편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DJ들끼리도 되게 좀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뭐 밸런스가 좀 굉장히 차이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걸 다 활용을 해서 일단 위에 2개 노란색과 초록색을 활용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서 그 노란색으로 그 채널의 마스터 레벨을 매겨줘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위에 4개의 노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만약에 제가 1번과 2번 채널을 2개를 가지고 A와 B의 덱의 노래를 운영한다고 하면 만약에 A에서 나오는 노래의 원래 볼륨 값이 9예요. 그리고 B에서 나오는 노래가 원래 볼륨 값이 10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동등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번에 있는 채널의 노브가 더 많이 꺾여야지 소리가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트림이라는 걸로 A와 B 덱의 소리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예 마스터 볼륨 값 자체를 동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EQ라는 거는 이제 하이, 미들, 로우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듣는 소리들이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음역대의 소리인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저음역대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이, 미들, 로우 그래서 숫자가 높은 것 고음역대 그래서 하이와 미들과 로우의 음역대별로 소리를 잡아주는 게 저게 EQ의 역할이고 그렇게 이제 소리가 잘 잡혔다라고 하면 이제 저 페이더 같은 걸로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저 페이더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금 A에서 노래가 플레이가 되고 있을 때 B에 있는 노래의 로우 키를 하면 아까 50% 이상의 볼륨이 이렇게 꺾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들과 하이의 볼륨을 한 10시나 9시에서 10시 사이에 두면요 페이더를 끝까지 올려도 소리가 과하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A에서 나온 노래가 10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다. 지금 B에서 나오는 노래의 EQ를 하이와 미드를 한 9시 반 정도로 놓고 로우를 완전히 이제 아예 소리를 죽인 다음에 페이더를 한 7까지 70%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을 듣는 거예요. 아, 이 소리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다시 EQ 노브를 좀 깎아서 소리를 좀 더 줄여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페이더로 10까지 100%까지 소리를 붙여주면 어느 정도 들릴 듯 말 듯 이 감이 또 이제 DJ의 성향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힙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노래가 뭔지 되게 둔탁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믹스가 되게 좀 재밌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우스 뮤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지 되게 잘한다는 맞아요. 그게 되게 옛날에 뭐 테크노부터 해서 하우스 뮤직 이런 DJ들에게는 그게 약간의 불문율 같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좀 많이 들리게 해서 대중들에게 다음 노래에 힌트를 주면서 이끌어가는 DJ가 있고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하는 DJ가 있는데 그거는 DJ들끼리는 너무 많이 들리면 촌스럽다고 욕하고 대중들은 너무 많이 들으면 또 좋아하고 뭐 이게 이 양의 차이에서도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DJ 믹싱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많이 들려주는 편이긴 해요. 좀 촌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믹싱하는 스타일이. 근데 믹스하는 게 좀 들려야 재밌죠,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DJ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팅 믹스라는 게 있는데 컷 믹스는 이제 뭐 일반 분들이 보시면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막 나오고 있다가 이 노래를 잘라야 돼. 근데 볼륨을 빡 꺾으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륨을 꺾을 때 뭐 DJ적으로 봤을 때 백스핀도 있고 거기에다 백스핀을 한 다음에 그 노래방 에코 같은 그 이펙터를 매기면 이게 약간 좀 잔향이 남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컷 믹스를 할 때는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컷 믹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BPM이 좀 뭐 극명하게 차이 나는 노래들을 거의 컷 믹스를 되게 많이 하고 분위기 전환을 뭐 100% 좀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싶을 때 컷 믹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어때요? 좀 설명이 괜찮았나요? 저야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이제 덥네요, 저. 잠깐 쉬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음악을 비트 매칭을 해서 동시에 틀면 하나의 음악을 작곡할 때랑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던 베이스 라인이 뒤에서 완전히 반전이 되면 또 어색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할 때랑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주 한계가 많은 DJ 장비로 잘 연결해가면서 음악을 트는 게 DJ의 능력인데, 어쨌든 음악적으로 잘 어울리게만 틀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좀 약간 올드스쿨한 방식인 건데 요즘은 작곡할 때도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도 작곡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운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줄으면 그거 잘 못 만든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이제 그게 디제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네. A 마이너 키로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B 플랫 메이저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환상적이네요. 근데 그거를 디제잉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역시나 똑같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네.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DJ들이 DJ 박스 위에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물론 엄청 많아요. 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뭐 메모리를 한다던가 그 이제 뭐 본인의 기억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DJ들 뭐 여기 자주 들어오시는 해남님 같은 경우에는 셋 리스트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M2에서 일할 때 한 4-5개 셋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튼다던가 아니면 그거 안에서도 뭐 교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적당한 셋 리스트들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DJ 박스 위에 올라와서 이게 사실 이게 기본 DJ의 어떻게 보면 소양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정도는 알아야 나 DJ 좀 할 줄 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뭐 30분 공연인데 30분짜리 믹스테이프를 걸어놓고 뭐 춤을 춘다던가 뭐 마이킹을 한다던가 저는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봐요. 이 정도는 해놓고 무대에 올라가야 디제잉 한다고 할 수 있지.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페이크 디제잉 같은 건 완벽한 사기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창피해서 걸리면 그냥 DJ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DJ분들이야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근데 그냥 클러빙을 즐기시는 분들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삼아서 쟤는 음악을 잘 트는데 진짜로 리얼로 라이브로 디제잉을 하고 있다. 네. 아니면 쟤는 별로네. 지금 사기꾼이네. 에? 그래서 핸드폰에다 이 사기꾼하고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정식으로 클럽에다가 컴플레인을 하신다던가 이게 지금 DJ가 주로 업무를 보는 클럽인데 네. 저 사람은 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믹스하는 와중에도요 사실은 호스팅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춤을 출 수 있는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지역 이벤트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앞으로 나가면 DJ 박스 앞으로 네. 나가는 걸 뭐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그렇죠. 무대가 역동적이니까 스테이지가 정적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안무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스트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제가 호스트도 하고 무대 앞에 뛰어나가서 사람들 반응도 유도하고 막 이러는데 저렇게 믹스하는 과정 안에서 그 부분들을 또 찾아내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하기 위해서 믹스테이프를 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변명밖에 안 되고요. 뭐 춤을 추기 위해서 뭐 믹스테이프를 건다?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분이 넘어가는 혹은 5분이 넘어가는 미니 믹스를 튼다?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